자, 이번엔 예제를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주 강좌의 특징이 예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데요. 예제를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담 능력, 통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많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 당일날 이제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제를 많이 풀어봐야 우리가 그 신청자를 직접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얼마든지 그 상대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풀지 않고 이론적인 면만 백날 외워봤자 그 상담할 때 적응력이 안 생겨요. 막상 손님 만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냥 빙빙 돌리다가 끝내요. 그러면은 그 상담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것이 그 사주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여자분인데요. 임자년 병호월 갑술일 무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냐면 딸 아들까지 총 4명의 식구가 있고요. 남편 혼자서는 그 네 명의 그 가족들을 다 책임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근데 여자가 취직하려 하나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둔 직장이 수십 개라 그래요. 수십 개. 그동안 수십 개의 직장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오기도 하고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못 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십 개의 직장에서 결국 한 달을 못 버티고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일단 12운성에서 이 갑술일주니까 지지에 양을 깔고 있는데 지금 이 양을 깔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주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충이 너무 많아요. 청가는 병임충, 지지는 자오충, 진술충 이렇게 4개나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개가 아니라 3개죠. 그러니까 사주 안에 충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아주 드문 사주예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있어도 안 좋아요. 그런데 2개가 있으면 너무 안 좋은 거고요. 이렇게 3개씩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충이라는 건 모든 게 다 깨지는 건데 이게 3개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엔 진술충이 되니까 일단 재성운길이 깨지죠. 자오충이 되니까 식신상관은 또 깨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슨 참을성 같은 것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일지에 양을 깔고 있으니까 이 배우자궁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술토가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배우자와의 관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재성운의 양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 직업을 찾는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라든가 그렇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경사업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죠. 병인년 신묘월 갑술일 계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행의 구성상 봤을 때에는 비경업제가 좀 강하다는 거, 이런 이 점은 빼놓고 나머지 오행은 하나씩은 다 들어있죠. 목화토금수 오행이. 그런데 이분이
11살 때 부모 이혼 후 아빠랑 1년 동안 살다가 아빠가 또 음주 인사사고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무슨 할머니 집에서 살든가 친척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친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그 숯불갈비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을 도와줬다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으나 아직 돈이 모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갑술을 주니까 이 지지의 양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근데 2살서부터 11살까지 임진대운입니다.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11살 때 했으면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유아기나 어린이한테는 그 부모가 전부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분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대운 자체가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사대운에서도 그 친구 부모님의 그 일을 도와주면서 그 친구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지의 그 양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모님하고도 인연이 빡하다고 봐야죠. 부모님하고도. 그러니까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그 이 양이라는 것이 재성운의 양을 깔고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재물 쪽으로 좋다든가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모 덕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하고도 헤어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그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이 32세 을미대운, 병신대운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앞으로 돈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자년, 이민월, 경진일, 경진씨, 그렇고 사주팔자가 다 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없고요. 화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죠. 남자, 남편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2개, 금기운이 2개, 수기운이 3개입니다. 이분이 여성인데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건설 현장 노가다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매일 그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말다가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었고 돈이 생기면 여자가 있는 술집으로 가서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자 혼자 벌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해도 남자가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혼을 해서 애들하고만 같이 살기를 바라고 남편이 양육비만 조금씩 주면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일단 남자운이 안 좋죠. 왜 안 좋냐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잖아요, 이 사주에. 무관사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주하고 시주하고 똑같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일부종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46세인데요. 잘 보세요. 이분이 결혼을 이제 결혼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25세서부터 34세, 35세서부터 44세, 이때 진해원진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분은 이 지지가 전부 양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이 남편궁을 나타내니까 지지가 남편궁이
그 양을 깔 경우에는 남편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주 구성으로 보나 아니면은 이 12운성으로 보나 그렇게 좋은 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깔려있는 게 양하고 절, 사 뭐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운성도 그 내용이 좋지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 신축일주고요. 여자니까 여자가 이제 신축일주면 신금일간을 갖고 있으면 미인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밖에선 남자에게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맞벌이를 했는데요.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게임 중독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심하냐면 남편이 맨날 게임만 하니까 차라리 PC방을 운영하자. 그래서 여자가 PC방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애들도 아니고 그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항상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여자분은 그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여기 월지의 사화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사유축 삼합이 되면서 금기운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 십성이 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할 때 그때 남자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일지에 양을 깔고 있는데요. 배우자궁에 양을 깔고 있는 그 일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배우자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를 든 게 전부 배우자운이 안 좋잖아요. 전부 일지에 양을 깔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술 대우, 지금 나이가 정유년이고 무술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대우 갑술 대운 자체도 토기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축술 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무슨 중독,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어디에 중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혼 후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밖에서는 만나는 남자마다 다 좋아하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 싶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성인데요. 동안이고 예쁘며 자기관리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남성과도 잘 어울린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고 세련되니까 그 띠동갑 정도 돼. 그러니까 12살 차이 나는 남자하고도 사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사망했고요. 남동생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신장이 나빠서 현재 이 신장을 관리 중이고요. 임대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형제복이 없고 부모복도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시집을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나이가 40살인데 시집을 못 가는 이유가, 자기가 시집을 가면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사망했고 남동생은 장애인인데 노모가 있는데 그 노모가 그 장애인 남동생하고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을 보니까 자기가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무오년 김이월 을미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재성운이 4개나 되죠. 그러면 이 재라는 게 뭐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육친관계에서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을미일주인데 양을 깔고 있잖아요. 배우자궁에 양을 깔고 있으니까 배우자운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미토가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인데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 환경이 안 좋은 사람도요, 그
이분한테 완전히 그 반하는 그 남자를 만났다. 그런 남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걸 이제 해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원진살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38세 대운이 을묘대운, 48세 대운이 갑인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목기운이 여기에서 용신운에 해당이 되니까 앞으로 운의 흐름은 이전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재성운이 이제 양을 깔고 있는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부모 보기 안 좋다고 봐야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 양을 깔고 있는 것이 그 육친 인연이 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제에서 있잖아요. 제가 예제를 찾지 못해서 이제 그런데 뭐 학교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지에 양을 깔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예제를 찾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유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활인업 그러니까 뭐 무속인이라든가 사주상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의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2운성 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장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